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일반 매매와 매매 사업자에서의 비교 금액을 보시다시피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시세 차익이 일반 매매인 경우는 1,700만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 시세 차익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3,500만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는 잘 활용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박혜연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사건을 하나를 가지고 일반 매매 시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경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제가 우리 PD님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PD님, 사람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갖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적게 투자하고 수익은 높게 나고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죠.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지만 남이 세금을 적게 내면 탈세, 내가 적게 내면 절세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하기에 적합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번 영상에서 보신 이 표 기억하시죠? 요거는 계속 매매 사업자를 하다 보면 보여지거나 자주 보게 되면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월 29일에 진행 예정인 사건입니다. 부천에 있는 다세대 빌라로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 가격하고 낙찰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매도 가격이라든지 낙찰가라는 거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저가는 최저 가격 1억 4,40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반올림하여 1억 5천 원으로 선정을 하고요. 매도 가격은 지금 해당 물건이 2억 8천과 2억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2억 1,900만 원은 여기 비고란에서 적은 것처럼 해당 물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47.87제곱미터고요. 이 2억 1,900만 원 해당하는 물건은 43.69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해서 저희가 가격을 잡았고요. 아마 매도 가격은 요 2억 1,900만 원이나 2억 8천만 원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저 금액은 예시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취득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비조정대상 지역이고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고 8호제곱미터 미만 6억 이하면 1.1%가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금액을 적용했고요. 법무사 비용도 뭐 대출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비용으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 매매사업자 적용과 일반 매매 시에 적용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비 부분은요, 바로 이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거용으로 살거나 내가 만약에 1년 안에 팔게 되더라도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비로 인정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잘 돼서 뭐 팔았다고 치면 이게 내 사업의 경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비만큼 다 모두가 인정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결국은 내가 경비를 인정받는 금액이 크다는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이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적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매매시는 개인별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이 공제가 돼요. 하지만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양도소득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 매매사업자의 가장 핵심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77%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누진공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될 거고요. 자,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 구간에서 보면 24%잖아요. 24%의 금액을 세율을 더한 다음에 이 금액에서 또 누진공제 572만 원을 제외하면요. 4천
4,600만 원하고 912만 원. 결국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3,700만 원을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투자하는 금액은 이거는 똑같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금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80%인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고 순수하게 3천만 원에다가 사실 매매 사업자가 됐건 일반 매매가 됐건 이 금액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800만 원은 똑같이. 근데 이제 경비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고, 어찌됐건 내 3,800만 원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고, 자 3,800만 원을 투자해서 45%. 그렇지만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에서 또 요것만 해도 벌써 3배 돈을 3,800만 원을 쓰고도 내가 차익은 5,200만 원. 여기는 1,7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면 진짜 매매 사업자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많이 모르고 계신 내용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은 매매 사업자로 활용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에 따라 이 대출 금액이라든지 요 소득 금액이라든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신 거는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고객에 맞게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PD님은요. 네네. 지금 내 호주머니가 이만큼이 있다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더라도 매매 사업자로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쵸. 그렇게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일반 매매와 매매 사업자에서의 비교 금액을 보시다시피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시세 차익이 일반 매매인 경우는 1,700만 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 시세 차익이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3,500만 원에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는 잘 활용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매 사업자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아래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